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주 새로운 프로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시작할 거는요. 어제 얘기했던 그 뿌리앰프하고 파워앰프의 운영 방법이 한번 있었죠. 아마 그거를 잘 읽어보시면은 조금 뭔가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의 그동안의 오디오의 운영 조합의 방법에 근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굉장한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냥 한번 따라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안 해도 돼요. 그게 돈이 드는 건 또 아니고요. 그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복습은 뭐냐면요. 그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를 운영할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운영했지 않습니까? 프리앰프의 볼륨을 통해서 파워앰프에는 볼륨이 없죠. 그냥 막바로 이어지니까 풀로 열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들었잖아요. 인티앰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예요. 인티앰프도 프리앰프의 볼륨을 열고 파워앰프는 고정으로 열려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그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자, 우선 오늘은 프리앰프가 뭐가 잘못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프리앰프 싸구려부터 아주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고가의 프리앰프까지 원리는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먼저 말한 대로 기능을 설명해 드렸죠. 셀렉터, 그 다음에 볼륨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증폭단을 통해서 출력단으로 이어지는 거는 원래는 같아요. 다만 사람들이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는 그 소리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다른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정말 적게 들이고 수천만 원짜리 프리앰프를 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렬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부터 저희와 같이 저희가 진행하는 이런 이야기를 같이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도 않고요. 해서 손해 날 일이 거의 없어요. 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동안의 그 프리앰프는 이제까지 그 파워앰프를 피딩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 작업으로 했었는데, 물론 아까 셀렉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어제 했던 이야기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프리앰프의 볼륨을 올리되 크리핑이 일어나기 전까지, 즉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말이 좀 어렵겠어요. 근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볼륨을 올려서 그 프리앰프가 최대 영향으로 증폭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라 이거죠. 물론 증폭은 더 가능해요. 3V, 4V까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그러져요. 일그러집니다. 일그러지기 전까지 신호를 크리핑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주 쉬운 그 설명으로 해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려서 일그러지지 않는 범위까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금방 찾을 수 있어요. 12시 먼저 12시 정도 올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1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제 1시, 2시 아니면 11시 이렇게 해보면은 그 프리앰프가 얼마든지 일그러지는 범위를 알 수 있고, 심지어는요 어떤 프리앰프는 끝까지 가도 일그러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프리앰프의 증폭율이 끝 마지막 단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12시에서 이루어지느냐 하시,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그걸 여러분이 저희 옆에 가져오신다면 제가 금방 진짜 한 1분 안으로 파악해낼 수가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으면요 일그러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2시에 났을 때 1시에 났을 때 일그러진다. 그럼 12시 1시 전에 뭡니까? 12시 전에 사금사금 놔보세요. 자, 이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파워 앰프의 볼륨이 달라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다른 방법 나중에 얘기해 드리고, 오늘은 프리앰프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파워 앰프 이야기 때 자세히 얘기해 드리고, 오늘은 전제가 프리앰프가 파워 볼륨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돌립니다. 그래서 돌려봅니다. 그래서 파워 앰프를 9시 방향으로 돌리면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정말이지 그 전에서 나왔다 들지 못했던 소리가 나와요. 우렁창 소리가 나옵니다. 아주 저역이 단단하고 중고역도 정말 크리스피한 아주 시원하고 쩍쩍 아나운서가 말하는 소리가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소리가 같은 프리앰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드릴게요. 그동안의 프리앰프는 이런 면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좀 단순했어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프리앰프를 할지라도 이제 새로 나온 회로를 채택한 아주 그 증폭단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셨죠? 수천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 보드한테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볼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의심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만 원짜리 알리에서 나오는 그 진공관 증폭단 있죠. 요즘 많이 나오죠. 한번 찍어보세요. 수백 개가 나옵니다. 수백 개. 저희는요, 그 원래 그 위아 멘토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는 일이 말이죠. 이런 거를 재미로 즐기기 위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난 몇 년간을 중국에서 만들었건 미국에서 만든 건 소련에서 만들건 저희는 상관하지 않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는 모든 회로를 제작적 만들어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일을 했어요. 누가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 혼자 한 게 아니고 저희 한 50분, 100분 정도 되는 동호인들하고 같이 했어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무슨 굉장한 돈도 많이 들었지만 그 비용을 상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당시에 저희가 공동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 제작이 앞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공동 제작의 중요성이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어떤 회로가 있어요. 10만 원짜리 기판을 알리에서 가져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해보십시오.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여오면 또 10만 원 드리고 또 10만 원 드리고 한 세 번 하다 보면 여러분 지칩니다. 나중에 자작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의욕 있게 하다가 끝나는 거 하나도 없이 결국은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뭔지 아세요?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의 Unfinished Symphony예요. 9번인가 그렇죠? 미완성 있죠? 유명한 곡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아까 공동 제작에 그 장점이 있다 그랬는데 그 제작의 장점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저희 같은 팀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모든 것을 테스트해보고 미리 만들어보고 진짜 그 이것은 정말 추천할 만하다. 그리고 이것은 추천할 만한 가치가 없고 시간 낭비다. 금방 알 수가 있죠. 그걸 누가 안다? 저희가 알아요. 금방 알아요. 해보면은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은 딱 해서 소리가 좋은 것을 일단 빼요. 나쁜 것은 뒤로 뺍니다. 그리고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거의 일주일 동안은 엄청 고생을 해요. 그 안에 파워 서플라이 바꿔보고 카프링 콘덴서 바꿔보고 회로도 약간 수정을 해보고 해서 이게 최종으로 한 달 정도를 실험을 한 다음에 그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시제품을 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봐요.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좋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거의 한 50개를 가져와서 한 개 정도 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공동 제작이 필요하냐면 개개인이 다들 들어와서 실험을 물론 돈 많은 사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시간이 많은 분 하셔도 되지만은 저희는 아무래도 그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조금 감이 오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건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또 그 중에서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체크하는 그러한 어떤 기술이 좀 있어요. 일반인들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저희는 그거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그걸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는 것이 바로 공동 제작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죠? 상당한 이익이 되겠죠. 그동안 모든 시행착오를 저희가 이미 다 겪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비용이나 이런 것도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 것이 바로 공동 제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 지금 이야기를 우선 생각나서 한 이유가 있는데요. 앞으로 굉장히 좋은 프리앰프를 공동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30개 정도의 프리앰프를 개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이제 다 이제 요즘 경제 사정 좋지 않고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이래서 우리가 5개만
그 중에서 50개 중에서 5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물론 진공관도 다 종류가 다르고 소리가 다 달라요. 소리의 등급도 다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5단계를 차근차근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아마 이거 쓰는 순간 앞으로 고가의 장비는 정말 사치구나 하는 생각을 이런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럼 이게 이야기가 연재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아주 길게 하면 또 지루해지니까 지금 간단한 소개를 하고 다음 편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프로세서가 그러니까 프리앰프를 저희는 이제 앞으로 프로세서로 바꿉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프리앰프의 기능과 프로세서의 기능이 같은 기능이지만 용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프리앰프는 볼륨을 키워서 파워앰프를 피딩하는 것일 거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말하는 물론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저희가 만든 용어인데 프리앰프라고 하니까 같은 개념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자꾸 싫은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원래는 오디오 프로세서라고 붙였다가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끼리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프리앰프라고 그러지 않고요. 프로세서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동호인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프리앰프라고 넘어갔고 전부 프로세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좀 우리만의 고유 용어로 바꾼 거니까요. 자, 오늘부터 프로세서의 중요성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프리앰프하고 프로세서의 기능은 거의 같은데 용도가 다르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뭐냐? 프로세서는 용도가 뭐냐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아까 먼저 말한 크리핑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신호를 알아가지고 거기다 볼륨 넣습니다. 볼륨을 개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CD 플레이, 예를 들어서 CD 플레이어를 틀 때 우리가 DAC를 통해서 아니면 포노프리를 통해서 소스 기기를 통해서 나오는 신호를 셀렉터로 나와서 그건 똑같아요, 과정이. 그래서 볼륨을 통해서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크리핑이 바로 전이 12시라고 가정을 해서 12시에 놉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마치 그 수문을 저수지에 수문을 고정으로 열어놓은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정한 압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죠. 변동이 없어요. 거기서 변동 굉장히 안정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다가 수도 파이프 하나만 딱 걸쳐놓으면은 파이프, 그러니까 수도 꼭지만 틀어놓으면 아래에 있는 그 중력을 이용해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죠. 여기는 잡음이 없죠. 모터 소음이 없죠. 왜냐하면 모터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지금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왜 크리핑이 바로 되기 전까지 올리냐면 최대 음압으로 최대의 증폭률로 올리는 겁니다. 일그러지지 않는 신호. 괜찮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소리. 가장 좋은 소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이건 마지막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소리가 왜 좋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전번에 얘기해 드렸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다시. 자, 마이크로 간단히 얘기합니다. 물론 마이크가 100% 설명을 가능하지 않지만 예는 들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지금은 마이크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소리에 제 목소리는 같아요. 우리 사람의 귀는요 똑같아요. 이거나 가깝게 있나 그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이 마이크는 다릅니다. 자, 그럼 이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 목소리,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은 눈이 옵니다, 여러분. 자, 했을 때 제 목소리에 어떤 기품이 있습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알죠. 자, 이 목소리, 그 다음에 지금 이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 단계죠. 약간 아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저역도 살아나고 중고역도 살아나죠. 그럼 지금 이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프리앰프의 볼륨을 우리가 9시 방향으로 나면 이런 개인이 됩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이런 개인을 갖고 소리를 똑같은 데시벨로 듣고 싶은 분은 어떻게 됩니까? 파워앰프가 증폭이 더 많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제로를 놓기 위한 거예요. 제로를 놓기 위했는데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제로, 똑같은 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개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0에다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같은 비율이라는 뜻이죠. 같은 비율의 소리를 대면,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힌트가 나왔죠. 지금 이런 목소리보다 이런 목소리를 했다면 앰프의 출력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 목소리가 가까이 이걸 뭐라 하냐면 개인이 높다는 얘기라고 역설로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여러분이 볼륨을 올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시 내려도 됩니다. 이번에 뭘 뜻하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게 앰프의 프리앰프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어떻게 되냐면 CD 플레이어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 보통 프리앰프에서 넣었을 때는 약간 신호로 보내고 크게 하는 증폭은 주파수의 특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2볼트를 놓지 않고 0.2볼트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10배의 출력이 아니죠. 출력이죠. 결국은 출력의 파워앰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파워앰프가 예를 들어서 100와트 가지고는 작은 볼륨에 올린 9시 방향을 피딩을 못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야죠? 크게 되지 못하죠. 자, 그렇게 되면 200와트.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200와트 다음이 400와트 아니잖아요. 500와트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번에 클래스 A 완전히 뜨끈뜨끈한 그냥 라디에이터로 증폭을 해서 100와트가 한 적어도 한 500와트 정도하고 비슷해요. 이런 출력이 청감성의 출력이 비슷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 이야기를 들으는 순간 그런 건 싹 없애버리십시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께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바로 이 입력 개인만 높여놓고 프로세서로 높여놓고 그 다음에 하면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30만 원짜리 옛날 90년대에 했던 소니 앰프 가지고도 1000만 원짜리 이상의 효과를 진짜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해서 많이 나눠줬어요. 보름 날아 가지고 프로세서를 하고 같이 장만해 줬더니 돈은 정말 한 200만 원도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이거 뭐 능가한다 그러면 여러분 막 웃으시겠지만은 감이 달라요. 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처방책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존의 뿌리 앰프하고 파워 앰프를 이렇게 개인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를 얘기합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그러면은 프리앰프에서 가장 프로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외관의 디자인일까? 셀렉트의 기능일까? 인풋을 WT 도금으로 해 처리한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프로세서의 증폭단에 증폭되는 음의 성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 어마어마한 답이 나옵니다. 그런 증폭단을 만드는 비용은 정말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리에서 나오는 3만 원이나 5만 원 하는 기판 가지고도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놀라셨죠? 제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이야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죠. 5만 원짜리 보드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알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요. 그 회로 자체가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굉장히 유럽의 유럽 디자이너들이 만든 회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 되게 싸지 않습니까? 기판 만드는 비용 모든 비용이 다 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기판 만든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까? 그 사람도 다 공대 나온 사람들이고 다 연구를 해가지고 기판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도 만들어서 안정되게 했을 때 바로 비로소 대량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맨 처음에 와서 실험 대용으로 많이 썼어요. 지금 저희 제품은 그 제품은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좋은 회로를 들여와서 수백 개를 만들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증폭단을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말로 한 사람만 골라 팬다는 말 있죠. 아주 올인해버려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국 알리에서 나오는 것과 저희 거의 차이는 회로는 비슷해요. 서로들 다들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뭐가 다르냐면 파워 서프라이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나중에 이거 한번 이거 강조하면은 이거 제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딱 질 정도로 같은 예를 들어서 270
15V DC를 공급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앰프의 질의 소리가 다릅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이건 무슨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실제로 달라요. 여러분도 그거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제작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서 중에서 파워 서플라이 종류가 5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가장 좋은 소리가 가장 고가이고, 그 중에서 가장 좀 레서한 것들이 좀 비용이 싼 것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드리고, 자,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 보드 있죠? 그 증폭 보드, 우리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증폭 보드의 소리적인, 음향적인 소리의 특성이 누가 최고냐, 이것만 따지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면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앞으로 제작할 진공관의 프로세서는요, 진공관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12AX7 아시죠? 여러분, 마라즈 7에 썼던 거. 굉장히 소리가 약간 두툼하면서 좀 그 부드럽죠. 폭이 좀 넓죠. 단점이 있죠. 뭐의 단점이 있을까요? 중고액의 단점이 있습니다. 6DJ8, ECC88이라는 것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ECC88을 딱 들어보면요, 우리가 목소리, 지금 제 목소리로 나오지만 침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 계시죠? 12AX7에서는 그런 계열이 아니고 약간 묻히는 계열이에요. 소리가 약간 묻혀서 부드럽게 나오지만 ECC88이라는 6DJ8이라는 거는 굉장히 섬세하게 나와요. 중고역이. 원래 그래서 고주파용으로 나왔던 진공관입니다. 그 나중에 진공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6N3라고 하는 진공관이 있어요. 6N3가 이게 괴물입니다. 괴물. 이거 어떤 괴물이냐면, 이게 6N3가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 몰고 왔을 때 그 소련의 그 미그 25인가 그랬죠. 일본으로 불시착해 가지고 들어왔던 거, 거기 안에는 진공관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진공관 아시죠? 한간에 떠들 말로는 핵이 터져도 진공관은 그렇게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톱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건 다음에 하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썼던 것이 6N3입니다. 그래서 소련 말로는 6H3라고 써 있어요. 근데 H라는 것이 이 기본 알파벳으로는 N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는데 소련만 몰라요. 그런데 6N3를 6H3라고도 써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6N3는 어떤 계열이냐면요, 12X라고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단지 히타 전압이 12V가 아니고 6V라는 뜻이에요. 자, 보시죠. 12AX7 6DJ8의 앞쪽에 12하고 6은 단순하게 히타 전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12.6V고요. 하나는 6.3V. 이렇게 거의 통일되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수치만 맞추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진공관이 많아요. 12AY7도 있고요. 그 다음에 ECC 82가 있고 81 있죠. 우리가 말하는 12AT7, 12AU7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귀담아 듣지 마세요. 딱 세 가지만,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세 개입니다. 12AX7, 그 다음에 6DJ8, 유럽용어로 ECC88이라 그래요.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이 요 진공관을만 잘 이용하시면은 정말 돈 적게 들이고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N3, 이제 12X7보다도요 6N3를 쓰시게 되면은 그 마치 12X7을 개량한 것 같은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시원하게 나옵니다. 6DJ8하고 달라요.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아래로 쫙 깔리면서 내오는 그게 지금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요, 지금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얘기는 그 회로가 그렇게 뭐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잘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진공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 프로세서의 소리가 완전히 바뀐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2AX7으로 만든 1000만원짜리 프리앰프 많아요. 여러분 안에 뜯어보면 대부분이 그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ECC88
딱 두 개만 들어있는 그 보드를 딱 가지고 만든 한 100만 원짜리 기본형이죠. 이번에 그거 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한 500에서 600만 원에 팔렸던 고급 프로세서를 아예 그냥 케이스를 좀 돈 많이 안 들이고 아크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보니까 초기 했던 게 있더라고요. 한 10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어우 잘 됐다. 여기다 넣자. 돈을 아끼고 좋은 소리만 구하고자 하는 정말 우리 버클리 제임스 하베스트의 푸어맨스 무디 브루스 아시죠? 푸어맨스 무디 브루스 모르시면 통과합니다. 굉장히 좋은 곡이죠. 옛날 음악다방에서 엄청 나왔지 않습니까? 자, 푸어맨스 우리 서민 웨스턴 피플이죠. 서쪽에서 사는 서민들을 서, 서민들을 위한 그 프로세서도 저희가 제작 중에 있어요. 자, 이건 좀 이야기가 빗나갔네요.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자, 그러면 그런 보드를 가지고 파워 서파를 좋은 걸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 프로세서를 가지고 볼륨을 12시에 올려서 개인으로 올린 다음에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면요. 그 다음에 파워 앰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렴한, 하지만 소리 아까 증폭단 있죠? 굉장히 좋은 놈을 저희가 찾아냈어요. 세상에서 나온 증폭단 중에서 한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열 1위부터 5위까지를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100개를 다 가지고 놀아서 정말 이거 돈 수억 까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다 까먹었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우리가 우리 저 창고에 오시면은 그 100가지가 다 있습니다. 폐기도 못하고 우리 오디오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소리가 있으면 보기가 싫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서열 1위 중에 5위까지의 증폭 소자를 저희가 찾아냈어요. 자,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어떻게 되겠죠? 그걸 가지고 파워 앰프의 증폭단을 만들고 여기에 볼륨만 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저렴하지만 소리는 무지 막장한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편으로 연재를 합니다. 다음 편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들 결론은 돈 적게 들이고 아주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디오를 공동 제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약간의 그 오디오에 대한 지식을 늘려나가면은 앞으로 오디오에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아날로그도 진행하고요. 이제 음반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